갈수록 심해지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티비가 전개하는 국민 대화합 캠페인 사랑과 평화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운용체계 윈도우 7에 대한 기술 지원을 종료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교체 주기가 긴 교회 내 PC의 악성 코드 감염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 이관희 집사의 신앙 간증을 담은 영화 교회 오빠가 부활절을 앞두고 재개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정치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념과 세대, 성별 간 갈등으로 사회는 물론 교회 내에서도 대립과 반목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구티비 국민 대화합 캠페인 사랑과 평화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오현근 앵커의 보도입니다. 북한 핵 문제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살아오른 판을 걷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남북미 정상이 한반도 판문점에서 만나면서 평화의 분위기를 연출했던 모습은 어느샌가 흔적을 감췄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구티비 릴레이 기도회에 동참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평양심장병원 건립 등으로 활발한 북한 사역을 해온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이영훈 위임 목사는 하나된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며 교회가 먼저 하나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참된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평등, 인권을 얘기조차도 못하는 저 북녘 땅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설교 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 사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기도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계가 이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1,200만 크리스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먼저 만들고 구티비의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기도가 확산되고 전국교회가 참여해서 전국 6만 교회만 하나만 된다면 그 구한말 때 가장 어려운 것을 기도로 이겨냈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기도로 이겨내는 귀한 계기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이 나라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기도, 주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이 땅에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사회의 대립과 갈등 극복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 돼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 7에 대한 기술 지원을 14일 종료했습니다. 기존 윈도우 7의 보안 취약점이나 오류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일반 기업에 비해 PC 교체 주기가 긴 교회의 경우 악성 코드의 감염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교회는 비용 문제와 기존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윈도우 10으로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정보기술연구원 이동현 원장은 윈도우 7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성도들의 개인정보나 교회 헌금과 같은 재정 관련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며 가능한 윈도우 10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IT업계 한 전문가는 비용 문제로 윈도우 7을 그대로 쓰려면 무료 PC 보안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추천했습니다. 현대판 욥의 이야기로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영화 교회 오빠가 부활절을 맞아 관객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교회 오빠는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서도 순전한 믿음을 지킨 고 이관희 오은주 집사 부부의 투병 생활과 마지막 순간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지난해 개봉 당시 1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흥행 3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책 출간과 찬양곡 음원 발매 등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은혜와 감동을 선사해왔습니다. 특히 3월 12일 재개봉을 앞두고 배급사와 롯데시네마가 영화 예배 방식을 도입해 교회 단체 예약의 경우 영화 관람 앞뒤로 예배와 찬양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우한 폐렴의 확진자가 300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마스크 가격이 최대 10배 폭등하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직접 접촉을 막기 위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해 품귀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한 폐렴으로 중국인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수요가 폭증하자 마스크 가격이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치솟았습니다. 마스크 구매가 갑자기 늘면서 품귀 현상도 빚어졌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와 약국에서는 병원균 차단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KN95 마스크와 의료용 마스크가 대부분 품절됐습니다. 마스크가 구하기 어렵고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쏟아지자 타오바오와 수닝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마스크를 비롯해 소독제, 체온계 등 관련 제품의 가격 감시에 돌입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재적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261표로 최고 행정법원장 겸 국가협의회 의장인 카테리니 사켈라로플루를 차기 대통령으로 승인했습니다. 환경법과 헌법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내각자문기구인 국가협의회 첫 여성 의장이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정계고위직에 진출하는 사례가 드문 그리스에서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은 신선한 충격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사켈라로플루 의장은 오는 3월 13일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미국 유타주가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률을 발효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게리 허버트 유타주 지사는 약 1년간 의회에서 공전해온 성전환 치료 금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성전환 치료란 성적 지향성에 맞는 성으로의 전환을 위해 수술, 시술, 재활 호르몬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버트 주지사는 청소년기의 성전환 치료가 우울증, 자살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우리 주에서 성전환 치료를 영구히 금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점에서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12년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침몰한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안에 있는 유물을 건져 올리는 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타닉을 당시 구조되지 못한 탑승객들의 신성한 무덤으로 보고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실제 추진까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타이타닉호에 대한 독점 발굴 소유권을 가진 미국의 민간업체 RMS 타이타닉의 브레턴 헌잭 대표는 그곳에서 발생한 비극을 알고 있고 존중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세계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의약품업 브랜드 아마존 파머시의 상표를 최근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서 출원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아마존이 처방약뿐만 아니라 외과, 치과용 의료기구 및 의약품 사업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아마존은 2018년 미국 내에서 처방약 배달을 주로 하는 기업 필팩을 인수하면서 의약품 유통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해외 상표 출원은 아마존이 결국 의약품 유통 사업으로도 해외 진출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 2만여 건의 의견에 대해 모두 답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신청자 만여 명으로부터 2786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청와대는 정책 제안 내용을 14개 분야로 분류해 홈페이지에 답변을 게시했습니다. 신청 의견 유형별로는 검찰, 법원 개혁을 포함한 사법 분야 의견이 15.6%로 가장 높았으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비롯한 고용 노동 분야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타워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 제한 장치, 비상자동 제동 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인양이나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업무를 돕고자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무 안내서를 개정 발간했습니다. 안내서에는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처리 방법, 마약류 처방 전의 발급 보관 등 마약류 취급자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개정된 법률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시 처방 전에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제도 변경 사항도 반영했습니다. 설 명절이 맞아 리조트와 호텔 등 주요 숙박시설에서 명절을 보낸 가족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업계에 따르면 부산의 한 5성급 호텔은 설 연휴 예약률이 8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화하는 명절 분위기에 맞춤형 차례상 세트도 인기입니다. 메가마트의 경우 올해는 40대에서 50대 고객 주문이 62%를 차지했습니다. 마트 관계자는 가족 수가 줄면서 간소하게 음식을 준비하려는 경향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은교회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 한국총회가 한국원로목자교회에서 원로목회자 초청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총회장 김학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원로목회자들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2020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총회 관계자들이 원로목회자 35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부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가 신부산교회에서 제2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이춘수 장로를 추대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총회 세계선교회 이사장 김정훈 목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무엇보다 전도를 최우선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후 부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와 부산교회 총연합회 관계자들의 격려사와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영화 교회 오빠가 오는 3월 국내 재개봉을 앞두고 제11회 밴쿠버 기동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암투병 가운데서도 순전한 믿음을 지킨 고 이관희 오은주 집사 부부의 간증 이야기를 담은 영화 교회 오빠는 캐나다 토론토와 에드먼턴에서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사 커넥트 픽처스 남기웅 대표는 밴쿠버 기동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며 영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부활의 능력만을 자랑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제26대 신임 사령관으로 장만희 서기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신임 사령관의 임기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취임 예배는 내달 6일 구세군 서울제일영문교회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장만희 신임 사령관은 지난 1993년 미 서군국 사관학교에서 구세군 사관으로 임관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한국구세군 서기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